미국 애리조나의 한 간호사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이 간호사는 과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자폐를 앓고 있던 조카가 사고를 당해 말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진돗개가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마리아 간호사가 직접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애리조나 사막 마을의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8살이 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마리의 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일할 때 한국계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심한 말을 했거든요. 너 같은 히스패닉은 간호사 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병원 옆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박지훈이라는 한국계 수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이 아이는 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개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봄이는 정말 신기한 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픈 아이들 곁에 다가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수술 후 울고 있었는데 봄이가 그 아이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자 울음을 그쳤거든요. 박지훈 수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군견 출신이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놀라운 개였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봄이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개 한 마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동시에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조카 루카가 자전거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루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인데 낯선 환경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병원의 시끄러운 소음과 낯선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루카야, 괜찮다. 이모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루카는 눈을 꽉 감고 몸을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말이 적은 아이였는데 이날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루카는 더욱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사기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청진기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간호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제 조카가 이런 모습일 때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루카가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루카의 엄마인 제 언니는 울면서 우리 아이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루카는 더욱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과연 루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루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봄이를 데려올 수도 없었어요. 박지훈 수의사가 여러 번 찾아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병원 관리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감염 위험과 다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죠. 그때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루카가 하루하루 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과거 한국계 상사에게 받았던 상처까지 되살아나면서 감정이 격해졌어요. 박지훈 수의사가 또다시 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 따위가 우리 루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박지훈 수의사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봄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봄이는 제가 밀어내는데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박지훈 수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봄이를 데리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봄이는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루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언어 치료사가 와서 루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루카는 완전히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을 보여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릉부릉 소리내며 놀던 아이가 완전히 조용해져 버렸어요. 저는 밤마다 루카 곁에서 지켰습니다. 간절히 말을 걸어봐도 루카는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손을 잡아줘도 축 늘어져 있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매일 울었어요. 간호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가족이 아픈 건 정말 다른 문제였습니다. 루카를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고 전에는 그래도 간단한 말은 했는데 이제는 아무 반응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막막하고 어둡기만 했어요. 그때 문득 보미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박지훈 수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보미 없이 혼자 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박지훈 수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면서도 간절한 모습이었거든요. 루카의 상황을 듣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것 같았어요. 박지훈 수의사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견들이 전쟁 중에 상처받은 군인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군인들에게 말이죠. 보미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라고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군요. 박지훈 수의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군견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도록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보미는 5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루카를 위해서라면 뭐든 시도해볼 생각이었어요. 박지훈 수의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미가 다른 자폐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보미 곁에서 처음으로 웃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도 루카처럼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보미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루카를 위해서는 그런 감정을 접어둘 필요가 있었어요. 박지훈 수의사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한번 해보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수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관리자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수의사가 보미의 치료견, 자격증과 의료진 추천서를 보여주니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어요. 엄격한 감독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지만요. 저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혹시 보미가 정말 루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보미가 루카의 병실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수의사와 함께 온 보미는 병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개들처럼 킁킁거리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마치 이곳이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보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보미는 천천히 루카의 침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아서 루카를 바라봤어요. 마치 루카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는 보미를 보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미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정한 호흡으로 숨을 쉬면서 말이죠. 신기하게도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더군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카가 조금씩 고개를 돌려서 보미를 바라본 거예요.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보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루카의 눈에 처음으로 뭔가 반응이 보였어요. 언어치료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루카야, 보미가 왔네요. 하지만 루카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지훈 수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보미는 한국어 명령어를 알아요. 루카가 보미에게 명령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볼 만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루카에게 천천히 말했어요. 루카야, 보미한테 앉으라고 해볼까요? 보미, 앉아라고 말해보세요. 루카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미가 루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루카의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몇 분이 지나자 루카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봄. 그 한 글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루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낸 거였거든요. 보미는 그 소리를 듣고 꼬리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언어치료사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루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미는 즉시 반응해서 루카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루카의 얼굴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보미가 루카 곁에 있을 때마다 루카는 조금씩 더 많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보미만 말하던 루카가 보미, 여기라고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언어치료사가 평소처럼 보미에게 명령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루카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보미, 앉아라고 또렷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보미는 즉시 반응해서 루카 앞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언니는 울면서 루카를 안아주었고 언어치료사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루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보미는 꼬리를 흔들면서 마치 자신도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지훈 수의사가 보미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개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충성심과 지혜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보미 같은 군견들은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특별히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보미를 통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멀 테라피의 가능성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과거에 한국계 상사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한국 전체를 편견으로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보미는 말없이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미, 앉아 다음에는 보미, 이리 와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마워, 봄이라는 감정 표현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는 감정 표현이 특히 어려운데 루카가 고마움을 표현한 거였거든요. 박지훈 수의사가 한국의 군견 정신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군견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보미의 행동을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한 거예요. 보미와 더 잘 소통하고 싶었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박지훈 수의사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어줬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었어요. 보미가 저에게 준 선물은 루카의 회복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치유이기도 했습니다. 루카의 회복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박지훈 수의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보미가 루카와 함께 조용히 있을 때 저는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동물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보미 같은 개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죠. 박지훈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뭔가 깊은 철학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미 같은 군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박지훈 수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치유의 힘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보미가 루카를 바라보는 눈빛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이 담겨 있더군요. 그때 루카가 보미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보미는 내 친구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루카가 다른 존재와 친구라는 감정적 연결을 표현한 거였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지훈 수의사가 한국의 정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정이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루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보미의 고향도 보고 싶고 한국의 애니멀 테라피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박지훈 수의사는 정말 기뻐하며 여러 곳을 추천해줬습니다. 한국에는 루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박지훈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군견훈련소도 방문할 수 있고 진돗개 보호센터도 있다고 하더군요.
루카가 보미와 같은 개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루카도 한국 여행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루카가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보미가 루카에게 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보미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배운 말은 고마워요였어요. 박지훈 수의사와 보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배울 때마다 보미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루카의 언어 치료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미와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봄아, 오늘 기분 어때? 봄아, 같이 놀자 같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어치료사도 루카의 발전 속도에 깜짝 놀랐어요. 보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신문에 루카와 보미의 이야기를 기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때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애니멀 테라피 센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지훈 수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치료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거였어요. 또한 미국의 치료사들이 한국의 애니멀 테라피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지훈 수의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라고 응원해줬어요. 지역 병원에서도 저희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루카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본 의료진들이 애니멀 테라피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병원 이사회에서는 정식으로 애니멀 테라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미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루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루카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계속 보미 고향에 가는 거야 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저도 설렜습니다. 보미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국의 치료견 문화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견훈련소에서 보미와 비슷한 개들을 만났고, 진돗개 보호센터에서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배웠어요. 루카는 여러 치료견들과 놀면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도 감동적이었어요.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애니멀 테라피 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보미를 기념하는 의미로 센터 이름을 보미 치유센터로 정했어요. 한국어로 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박지훈 수의사가 설명해줬거든요.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보미와 다른 치료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보미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루카를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진돗개 보미의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의 마음을 열었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미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라 저희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보미 같은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돗개 보미에게 응원해 라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